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마음에 닿는 이야기 한 편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다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따뜻한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집 며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혼하고 새 식구를 맞이했으니 딸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얘가 예민해서 말 조심 좀 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상황인지 저도 잘 몰라 조심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 말만 남기고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아들은 다급하게 말했죠. 엄마, 그냥 오늘은 넘어가줘요. 요즘 예민해서 힘들대.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처였나 싶고, 그렇다고 갑자기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되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그냥 문 앞에 서 있기만 했죠. 딸처럼 가까워지고 싶은데 마음의 거리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좀 어렵겠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설명되지 않는 서운함이 동시에 쌓였죠. 제사 준비할 때도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못했고 아들은 엄마 이해 좀 해줘. 얘가 요즘 많이 힘들어. 라고만 말했어요. 그런 말이 이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복잡해지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혼자서만 헤매는 기분이 들었죠. 내가 뭘 놓친 걸까? 왜 내 마음을 알기만 바라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따라붙으며 미묘한 고립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주칠 때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그래서요. 조심스레 말하곤 금세 시선을 피했어요. 그 말투에 나쁜 뜻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벽처럼 느껴지는 거리감은 어쩔 수가 없었죠. 아들은 중간에서 계속 흔들렸어요. 엄마도 알잖아. 얘가 원래 예민하고 상처 잘 받아.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말수를 더 줄이게 됐습니다. 정작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작은 말 한마디도 어렵게 느껴지며 서로가 조심만 하다 멀어지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저쪽 골목에서 익숙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볍게 웃으며 친구와 걸음을 맞추던 모습. 내가 아는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죠. 저 아이 저렇게도 편안한 웃음을 짓는구나. 그 순간 마음이 스르르 흔들렸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구나. 혹시 내가 오해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죠. 그리고 그날 본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녁 준비를 막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방 안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문을 살짝 열고 말했죠. 죄송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진 않았지만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는 눈빛이었어요. 아들은 급하게 뛰어와 엄마 잠깐만 그냥 봐줘요. 얘가 요즘 예민하니까. 그 말이 또 제게 향하자 마음이 묘하게 저려왔죠.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괜히 내가 더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지 그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는 이불 속으로 천천히 몸을 숨기며 조금만 누워 있을게요. 살며시 중얼거렸고 나는 그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삭막한 정적 속에서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집안일에 손을 잘 대지 못했고 아들은 바쁜 척하며 자연스레 제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엄마, 잠깐만 손 좀 써줘요. 얘 요즘 잠이 제대로 안 와서.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내가 어느 순간 이 집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손주는 아직 어려 응석도 많았고 밥 챙기고 빨래 개고 청소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며느리는 문틈 사이로 조그맣게 말했죠. 죄송해요. 제가 더 해야 하는데.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면서도 도움은 늘 말에서 멈췄고 나는 괜찮다며 웃어 보이지만 속으론 피곤함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움직이는 건 익숙하지만 이 집에 오면 마음이 유난히 가라앉는 날이 많아졌고 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잡지 못한 채 조용히 하루를 넘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쉬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아들이 툭 던져놓은 SNS 창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카페 창가에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 하루 종일 방에서 누워있던 얼굴과는 너무 달랐어요. 힘들다던 애가 이렇게도 웃는구나. 그 생각이 스치며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아픈 건 사실이겠지만 내 앞에서는 늘 불편해하고 모임이나 제사만 되면 힘들다고 하던 모습과 사진 속 모습은 너무 달랐죠. 며느리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동안 짊어진 일들과 거기에 얹힌 며느리의 미안한 듯한 태도가 갑자기 한 줄로 이어지면서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사이인데 이렇게 다른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게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SNS 사진이 머릿속에 남아 그날따라 마음이 가라앉은 채로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필요한 걸 몇 가지 담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문득 골목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스쳤죠. 혹시나 싶어 시선을 돌렸는데 멀리서 며느리와 비슷한 옆모습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걸음걸이도 머리 모양도 너무 닮아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설마 오늘은 아픈 날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자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과 한편으론 그 사진 이후 쌓인 불편함이 조용히 뒤섞이며 흔들림이 생겼죠. 확실히 보려 다가간 건 아니지만 그 순간부터 내 마음 한쪽에서 뭔가 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작게나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장을 보던 날 따뜻한 바람이 불어 잠깐 카페 앞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들린 익숙한 웃음소리에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죠. 그곳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친구 둘과 마주 앉아 있었고 금방이라도 숨이 막힌다며 누워있던 얼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내가 아는 며느리와는 너무나 다른 표정이었죠. 순간 마음 한쪽이 턱하고 내려앉았어요. 아픈 건 아닌 걸까? 내 앞에서만 저런 걸까?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그동안 힘들다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눈을 떼지 못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어요. 그날은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카페에서 본 며느리의 밝은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픈 기색도 없었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그동안 내가 봐온 며느리와는 너무 달랐죠. 조심스레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얘 어디 다녀온 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바람 좀 쐬면 그렇지 뭐.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괜찮아졌다면 왜 집에서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고, 왜 매번 내가 대신해야 했던 걸까? 입술 끝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괜히 불편한 사이를 만들까 싶어 그냥 삼켜버렸죠. 며느리는 저녁에 문틈 너머로 죄송해요. 제가 요즘 마음이 좀 불안해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가 흔들리는 건 분명했지만 그 흔들림조차 지금의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잠깐 방에서 나와 싱크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컵 하나를 들고도 한참을 망설이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다가가 어제는 좀 괜찮았니? 하고 묻자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시선을 아래로 떨궜어요. 그게 제가 어제 잠깐 숨 돌리러 나갔는데 괜히 어머니께 부담만 드린 것 같아서 말끝이 자꾸 흐려지고 손끝이 유리컵을 쓸어내리듯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달라 뭐라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들었죠. 분명 카페에서 본 밝은 얼굴이 떠오르는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며느리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였어요. 오해인지 사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간극이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어려워. 그냥 그래, 몸 챙겨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깨닫게 했어요. 며느리와 잠시 마주친 그 아침 이후 집안 공기가 더 조용해진 듯 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발걸음이 겹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 한마디 꺼내는데도 괜히 힘이 들어갔죠.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짧게 상황을 듣더니 엄마, 그냥 조금만 더 이해해줘요. 얘가 말은 잘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식탁 정리만 반복했죠. 며느리는 저녁에도 방에서 조용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내 눈을 피했고 나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리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심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아이가 더 움츠러드는 것 같아 괜히 또 멀어져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불을 끄려는데 방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울음은 아니었지만 어디선가 막혀있는 듯한 설명하기 힘든 소리였죠. 그 순간에도 문 앞에 섰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우리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를 점점 알아가기보다 더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 며칠 뒤 며느리가 병원에서 받은 무슨 안내문을 우편함에서 꺼내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봉투 한쪽엔 상담 예약일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순간 손이 멈칫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작은 유리컵을 손으로 감싸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말을 걸까 고민하다가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죠.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요즘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약도 먹고 노력은 하는데 상황만 보면 제가 더 못난 사람 같아서요. 그 말투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힘겹게 들렸어요. 내가 그동안 봤던 모습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이 지쳐있는 느낌이었죠. 그제야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아픈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등을 숙인 채 손끝으로 옷자락을 천천히 만지작거리더군요.
제가 다가가 몸은 좀 어떠니?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잠시 숨을 들이쉬다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떼다가 몇 번이나 다시 다물었어요. 어머니, 저 사실은 거기까지 말하고 또 멈췄죠. 말하려는 마음과 망설임이 엇갈리는 느낌이 숨 사이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한참 지나서야 잘하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죄어와요. 어머니께도 잘 보이고 싶은데 막상 앞에 서면 몸이 먼저 굳어버려서요. 그렇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울지 않았고 과장된 감정도 없었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래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이야기인지 조용히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카페에서 봤던 며느리의 웃는 얼굴과 지금 내 앞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서로 겹쳐 보이면서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당장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잠시 바라보다가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저 죄송해서 더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앞에 서면 괜히 제가 부족한 사람 같아서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흔들렸어요. 그동안 왜 저럴까 생각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떠올랐죠. 멀리서 본 밝은 모습과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갑자기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몰라서 섣불리 서운해했고 알지 못한 채 짐을 지게 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조용히 스며오며 말없이 며느리 옆에 잠시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아이가 보여준 불안이 나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버둥거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고 난 뒤 식탁을 정리하려다 컵을 가지러 방 앞까지 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혹시나 싶어 조용히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 살짝 들여다보게 되었죠. 책상 한쪽에 작은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반쯤 덮인 수첩이 있었어요. 바람에 페이지가 살짝 들리며 상담 내용 정리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죠. 순간 손끝이 멈췄어요. 모르는 척 돌아서려 했지만 수첩 한쪽에 적힌 짧은 문장이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사람 많은 공간에서 숨이 막힘, 가족 앞에서는 더 심해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묵직한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단순히 예민하다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이 아이에겐 얼마나 큰 압박이었을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지만 머릿속엔 한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 아이 버티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식탁 위에 컵 하나를 올려두고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유난히 조용해 보여 어제 본 수첩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죠. 그전에는 며느리가 내 앞에서 괜히 예민한 척을 하는 건 아닐까 또는 상황을 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컵을 잡은 손이 살짝 힘을 주었다 풀었다 반복하는 걸 보니 이 아이도 나름대로 하루를 버티며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 데웠는데 조금 더 마실래? 나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 말 안에는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답했죠. 그 짧은 대답이었는데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온기가 느껴지며 나 역시 마음 한쪽이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레 부엌에 나와 냉장고 문을 천천히 열어봤어요. 무언가를 꺼내려다 다시 넣고
잠시 서 있으니 내가 먼저 말을 걸 수밖에 없었죠. 못 찾니? 내가 도와줄까? 멸치 국물을 준비하던 손을 멈추며 물었더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자꾸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려는 기색이 느껴졌죠. 나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론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그동안 느껴온 거리의 벽을 조금은 낮춰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힘들면 말만 해. 내가 도울게.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네, 정말 감사해요. 하고 답했어요. 눈을 마주보는 시간은 짧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 불편한 순간이었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아주 조금은 가까워지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느꼈습니다. 국을 끓이려 불을 올리던 중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잠시 서성이더니 제 옆에 조심스럽게 섰죠. 어머니, 아까도 그렇고 제가 자꾸 어머니께 기대는 것 같아서 부담만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은 끝냈지만 손끝이 계속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헤매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제 보았던 수첩의 문장과 며느리가 숨을 고르며 말하던 모습들이 하나로 이어져 떠올랐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괜히 참고 버티지 말고. 난 내 편이야. 며느리는 놀란 눈빛으로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조금 때려다 다시 닫았어요. 울진 않았지만 작게 숨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네, 어머니. 그 말 듣고 싶었어요. 하고 답했어요. 그 한마디가 부엌의 공기를 살짝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건넨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는지 며느리는 한참 동안 부엌 한쪽에 서서 조용히 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울지도 않았고 대단한 말을 덧붙이지도 않았지만 그 표정엔 어딘가 힘이 조금 빠진 듯한 편안함이 스며 있었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는 숨 막히면 숨 막힌다고 말해보려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작게 웃어 보였는데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덜 경직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래, 말만 해도 절반은 나아지는 거야. 하고 대답했죠. 그 말에 며느리는 주전자 물이 끓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컵을 꺼내 놓으며 작은 행동으로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거리가 크게 좁혀진 건 아니었지만 이 집안에 흐르던 긴장감이 살짝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부엌에 잠시 스친 따뜻한 공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 갈지 조용히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잠깐 거실에 나와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요 며칠은 아침마다 부엌불을 켜놓고 따뜻한 물을 데우는 소리가 먼저 들렸죠. 손주 도시락을 챙길 때도 예전엔 문틈에서 눈치만 보던 아이가 이제는 직접 작은 과일통을 꺼내 어머니, 이건 제가 해볼게요. 하고 말해왔어요. 큰일을 맡는 건 아직 어려워 보였지만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무리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자기 몫을 해보려는 마음이 보였달까요? 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변화 하나하나가 마치 새싹처럼 조용히 자라나는 모습 같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아직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어도 이 조용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큰 숨을 고르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는 식탁에 잠깐 앉아 오늘은 좀 어땠어? 하고 며느리에게 먼저 묻더라고요.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면서도 예전처럼 눈을 피하지는 않았어요. 아들도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 준비를 할 때면 아들은 조용히 반찬을 옮겨놓거나 쓰레기 봉투를 챙기는 등 작은 행동들이 늘어났어요.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그 말투가 억지 같지 않고 어디선가 마음이 조금 풀린 사람처럼 들렸어요. 식탁에 셋이 모여 앉았을 때 예전엔 며느리가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는데 이제는 아이에게 밥을 챙기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도 건네더라고요. 크게 웃는 사람은 없었지만 서로의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말끝이 부딪히지 않는 그 순간만으로도 이 집안의 긴장이 조금은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계절이 슬그머니 바뀔 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크게 티나지 않는 변화들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작은 움직임들이 집안을 천천히 바꿔놓고 있었죠. 아침이면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손주 점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아들은 회사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하고 예전보다 편안한 얼굴로 말을 걸었어요. 나 역시 부엌에서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살짝 비워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만큼 이 아이가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었구나.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말을 나누고 기다려준 시간이 쌓여서 지금이 된 거구나.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은 이제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주말 아침 베란다의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신경을 못 써 잎 끝이 조금 마른 상태였죠. 물을 주려고 들고 있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그 화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잠시 멈춰서서 며느리를 바라보니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망설임은 있었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작게나마 느껴졌죠. 그래. 흙 조금만 털어주고 새 흙을 위에 살짝 올려주면 돼. 내가 천천히 설명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삽으로 화분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흙이 살짝 손에 묻어도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았고 잎을 만질 때도 신경을 고추 세우는 대신 어떤 여유 같은 게 깃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집안의 하루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화분 하나를 함께 손보는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말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손끝에 닿는 바람이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쯤 며느리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곤 했는데 요즘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더라고요. 아침마다 하던 상담 병원 방문도 이제는 스스로 일정을 챙기고 약을 먹는 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폰에 알람까지 맞춰두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며느리의 표정이었어요. 어떤 날은 살짝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숨을 급하게 고르거나 괜히 어색하게 웃는 표정은 거의 사라졌죠.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조금만 쉬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확실했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된장찌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을 텐데 이날은 레시피를 차분히 살펴보며 냄비를 꺼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팔을 써는 손이 조금 느리긴 했지만 동작이 흔들리지는 않았고 육수를 붓는 손길도 예전처럼 급하게 떨리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잘하네. 아주 좋아. 하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잠시 멈춰 작게 웃으며 말했죠. 예전엔 이런 것도 어렵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투에 담긴 안정감이 무리한 밝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그날 며느리가 끓여낸 된장찌개 냄새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담백했어요. 그리고 그 향은 이 집안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찌개를 그릇에 옮겨 담으며 문득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매번 힘들다며 방에만 있던 모습, 말을 꺼내려다 삼키곤 하던 순간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한 목소리로 저 노력해 볼게요라고 말하던 그 표정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씩 이어져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사람이란 게 누군가 곁에 있고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들려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내가 해준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숨 쉴 틈을 준 건 사실이니까요. 식탁 위에서 김이 살짝 피어오르고 며느리가 아이에게 밥을 떠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래,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지 하고 중얼렀습니다. 그 순간 이 집안의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나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앞치마를 가지러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예전처럼 억지로 도와주려는 기색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건네는 말투였어요. 나는 웃으며 그래, 천천히 해. 하고 말하고 식탁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귀에 편안하게 스며들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에게 이거 내일 학교에 가져갈 거니까 깨끗하게 말려야 해. 하고 조용히 말하는 목소리까지 어느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집의 저녁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시간이 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 평범함이 무척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들도 거실에서 가벼운 웃음을 보이며 아이와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니 이 집안에 오래 눌려있던 무거움이 어느새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저 조용한 저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잔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살짝 들어오던 어느 날 식탁 위에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어요. 아들은 회사 준비를 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며느리는 아이 도시락을 챙기며 얘야, 오늘은 현장학습 있으니까 물 더 챙겨야 해.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대가 늘 어수선했죠. 며느리는 불안해 방에서 나오지 못했고
아들은 마음이 급해져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움직이고 서로의 동선을 조심스레 배려하는 모습이 별말 없이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우리가 원래 가고 싶었던 모습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랐어요.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어머니, 오늘 저녁엔 제가 미역국 끓여볼까요? 하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가볍게 웃으며 우리 저녁에 같이 먹어요. 하고 답했고 그 말만으로도 이 집안의 공기가 서로를 감싸는 듯한 온기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이 집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며느리가 갑자기 도마 위에 있던 칼을 내려놓고 제 쪽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디선가 오래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죠. 어머니, 잠시 숨을 골라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해주신 말 있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고. 그 말 듣고 난 뒤로 처음으로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그 말투는 밝지도 슬프지도 않았고 그저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꺼내놓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앞에서 괜히 눈치만 보고 불안해했던 건 잘하려고 할수록 더 자신이 없어져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편이라고 말해주신 뒤로는 뭘 해도 덜 무서워졌어요. 말을 다 하고 난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모습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그 조용한 고백을 들으며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거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렀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긴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이 흘러가는 대로 머물게 하고 싶었죠. 잠시 뒤 며느리가 조용히 제 옆에 섰어요. 예전처럼 불안에 손을 꼬거나 시선을 피해 숨을 고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의 공기를 함께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가만히 말했다. 내가 편안해야 우리 집도 편안해지는 거야. 며느리는 눈을 맞추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엔 의무나 미안함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우리가 몇 달 동안 겪어온 어색한 불안오해 같은 것들이 서서히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엌 한켠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은 물컵을 채우며 저녁 다 됐어요? 하고 묻는 평범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모든 일상의 소리들이 우리 관계의 완성을 조용히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따끈한 국을 한 숟갈 떠먹는데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며느리는 아이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고 아들은 하루 있었던 일을 가볍게 웃으며 풀어내고 있었죠. 예전처럼 숨막히는 긴장도 없고 어색함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말을 억지로 메우지 않아도 식탁 위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고 그 소리들이 이 집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사는 게 별건가. 서로 다치지 않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면서 이렇게 하루를 버티는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 오늘 국 맛있어요. 하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괜히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은 이제 서로를 조심스레 이해하고 천천히 기대며 살아가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그 평범한 저녁 풍경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아침은 늘 비슷한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고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지고 식탁 위엔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 앉죠. 며느리는 아이에게 어깨에 둘 가방을 챙겨주며 오늘은 체육 있는 날이니까 겉옷 꼭 챙겨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아들은 출근 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녁에 뭐 먹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감추지 않고 누구도 조심스레 숨을 고르지 않는 편안한 아침 공기 속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참 고맙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몇 달 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고 그 변화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 깊은 감사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뒤 부엌 한켠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천천히 떠올려 봤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 말하지 못한 불안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혼자 버티려 애쓰던 며느리의 모습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죠.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말 한마디도, 작은 숨소리도 누군가에겐 오래된 상처일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 괜히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내가 건넸던 짧은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숨을 고를 틈을 주었고, 그 틈에서 이 집안의 시간이 다시 부드럽게 흐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관계라는 게 대단한 행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작은 말과 기다림으로 서서히 달라진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또 한 번 배운 셈이죠. 저녁 무렵 며느리가 만든 반찬들로 식탁을 차리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스며드는 걸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천천히 살아가면 되겠구나. 크게 달라질 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는 말하지 못해 쌓이던 오해 대신 조금은 솔직하게 건네는 말들로 우리 집이 더 편안해질 거란 믿음이 생겼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참 좋았어요.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사람 사이의 온기는 결국 이렇게 소소한 순간에서 피어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배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현명한 선택이 옳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큰 힘이 됩니다.